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결국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주가가 마디존 구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방금 우리 앵커분도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내려갈 위에서부터 꺾일 때에 어떤 신호가 있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그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녹색존 구간이었죠.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저층 아파트에 있다 해서 그린존에서부터 저희가 심차게 밀어붙였습니다. 방금도 사실은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쿠톤만 알았어도 라는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번에 디쿠턴을 주면서 주가가 위로 상승을 줬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면 대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마디존이 있고 그 성장통을 겪어야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바로 그런 구간에서 충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디존이라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장님 장이 끝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라는 단어는 이 마디존 속에 품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냐면은 2633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PPT를 말씀드린 다음에 2부 방송에서 디테일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저희 수강생분들은 얘가 2633을 넘어가면 얘는 결국은 두드려 맞게 되는 맞존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숫자의 비밀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얘를 알아야 지금의 장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죽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가 2634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매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치입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과 신호거든요. 그 신호를 알아야 되는데 마디존에서 어떤 신호가 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충돌되는 이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신호. 그래서 항상 바늘과 실입니다. 존과 신호. 지금 주가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얘가 내려갈 때 어선 뜨겠구나라는 존과 그다음에 신호. 이걸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역시 2부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제가 여러분께 공개드리는 것은 어디서 뺏겨오거나 그게 아니라 30년 이상 실제로 경험한 그러면서 수없이 실패하면서 그걸 딛고 일어나면서 나왔던 실전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주가가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별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에코프로와 카카오. 여러분이 이 에코프로와 카카오의 주가를 알아야 내가 매매할 때 어떤 매매가 필요한 것인가를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가 다시 직전 고점 와 있죠.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말씀이죠. 주가가 조정받을 때 뭐는 다 뜬다? 외봉. 그렇죠. 이렇게 즉각 나와야 됩니다. 외봉은 다 뜬다. 결국 떴거든요. 가끔가다 유튜브에 상에서 에코프로가 이제는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는 쪽하고 무슨 소리냐. 앞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저희 수강생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 중에서 10시 반에 들어오시는 그런 소위 제가 얘기할 때 찐팬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궁금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얘는 되겠구나. 얘는 꺾어지고 있는데 그걸 왜 눈 감고 찍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카카오로 대별되는 이 흐름의 모습 이걸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얘가 그럼 마디존이에요. 얘가 끝난 게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거장에서 조정한 주가는 다시 주가가 어딘가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다시 주가가 뜰 때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2633에서 얘가 그 위를 넘어가면서 드디어 맞았거든요. 그럼 내가 눈으로 보고 아, 너 드디어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는구나 라는 거. 이 시그널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좀 보시면은 위에 타이틀이 들어져 있죠. 바로 5일선 바디크로스. 자, 5일선 바디크로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매번 그 처마 끝에 고드름이 열리면 그 고드름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처마 끝에 고드름이에요. 바로 요게 처마 끝에 고드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얘는 매도 신호를 준 거죠. 그럴 때 바디크로스의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심플 크로스. 그냥 단순한 데드예요. 이때는 반드시 이동평에서 꺾어줘야 주가가 빠지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걸쳐 있는 건 매도 신호가 아니에요. 이렇게 꺾어지거나 아니면 꺾어지지 않았어도 이 끝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러니까 몸통에 우리가 이걸 캔들의 바디라고 그러는데 그 캔들의 바디가 이평선 아래 밑으로 내렸을 때 주가는 본격적으로 조정받는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요 신호들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수없이 여러 개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이 바디크로스의 개념에서 얘가 드디어 맞았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면 이쪽을 사실은 더 쉬웠어요. 요거 뭔지 아시죠? 양봉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양봉 옆에 더 큰 음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 때는 그냥 장대 음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둘이 붙으면 명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유가 그래프를 딱 걸어놓고 내가 매도를 어디서 때려야 될 것인지 보시면 거의 80% 90%는 얘가 다 커버할 겁니다 그러는데 유가가 꼭지치면서 떨어질 때 가장 처음에 나왔던 신호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음봉은 음봉인데 앞에 양봉을 이렇게 포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포, 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나오면 올라갈 때마다 얘는 두개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죠. 뭐 지난주 내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항상 여기서 얘기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를 여러분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냥 나중에는 제목만 보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야 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물수입이 반디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수입가 뭐냐면 강가가 돌을 탁 던지면 이 돌이 쭉 날아가다가 물에 닿았을 때 퐁당 내려가는 게 아니죠. 닿았다가 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물에 빠질 마음이 없으면 얘는 물에 안 빠지고 쭉 갑니다. 근데 어딘가 얘가 물에 닿는 순간 그다음 올라갈 때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미 물에 닿았으면 얘는 조만간 금세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 밑으로 폭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 요 장대 음봉을 때려주면 얘는 올라갈 때마다 여기가 매도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장대 음봉과 똑같은 게 캔들은 더 하나 뺄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가 10만 원만 누가 꽂아 그럴 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할 수도 있지만 5만 원과 만 원짜리로 1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흑산병 보이시죠? 이 흑산병은 소위 얘기하는 장대 음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독 장대, 이쪽을 합의 장대. 아, 주가가 빠지겠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갖고 오냐면 이런 걸 제가 30년 이상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지나갔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저는 여러분께 미리미리 예고하고 그다음에 한 번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국식으로 이어져가는 릴레이로 항상 하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다시 뜰 때는 또 어떻게 뜨는지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수입이 반등. 이렇게 흑산병 다음에 반등은 매도다. 장대 음봉 다음에 위에 올라갈 때 반등은 매도다. 얘가 소금 있을 때는 없나요? 있죠. 10번 중에 한두 번. 하지만 우리는 확률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장대 음봉을 잡아먹으려면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 돌파하거나 흑산병의 고점 돌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주가의 위치가 얘기해요. 주가의 위치가 높은 상태에서 그것이 됐을 때는 걔는 적중력은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수입이 반등.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 조정권 때 와 있다. 여기 또 있고요. 그죠? 근데 여기 방금 우리 앵커분께서 얘기했던 30에 20 TT라고 하는데 이 TT가 뭐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30분봉이 20이 이렇게 쌍봉을 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종합주가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지무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 나쁜데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 그러세요? 당신이 워렌 버핏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 돈을 그냥 기간을 무기한으로 해서
얼마든지 갖고 쓸 돈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로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정한 부분에서 뺐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장이라 종합은 종합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종합은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이고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이고 시가총액이 줄어든 장은 내 계좌 합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 여러분들 돈 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덜 밑졌니 게임 아닐까요? 이 올라갈 때는 그래 누가 잘하니 누가 많이 벌었니 게임이거든요. 물론 내가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나는 좋은 종목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돈 번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현 가능한 거.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골프에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저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만약에 내가 골프를 배운다고 그럴 때 골프 프로의 모양을 보고 그 스윙을 연습하면은 우리가 다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프로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몸이 유연할 때부터 해온 그 골프 스윙인데 우리가 막 여기를 갖다 깊숙이 넣고 몸이 이렇게 활처럼 쉬고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한테 가능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월요법 물론 저희가 항상 할 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괜찮은 종목을 가져가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죠. 제가 뭐 지난주에도 뭐 하나 오션인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중간에 뭐 주가가 한 장주 한 20% 이상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물론 좋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나빠지면 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조금 내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중간에 보면 30에 20TT, 즉 여러분들이 종합을 분석할 때 시가총을 분석할 때 내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겠느냐 줄어들겠느냐를 계산할 때는 30분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게 쌍봉 정도를 보여주면 이거 TT를 투탑, 쌍봉이라고 하는데 여기 분봉이 안 보이죠? 분봉을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여기도 보면 본격적으로 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또 2633 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때린 다음에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5일선 바디라고 얘기하고 이걸 음포선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지나간 다음에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얘는 다음에 또 오거든요. 주가는 사이클이다. 그죠?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정말 자부심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주가가 2300선대 라인에 왔을 때 또 밑에 그 바닥에 2100선에 왔을 때 여기는 녹색존이에요. 2100선 여기는 과매도 앤드 과매도 불욕조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많은 레포트들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2000 깨진다에 맞춰 있었고요. 심지어 1800 간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끝내 이 길이라 여기서 베팅하시면 먹습니다. 매도를 때려도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 왜? 바닥 존입니다. 그린 존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제 예측을 했나요? 아니죠. 그 근거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그때 보였던 것이 녹색 캔들. 근데 여기만 있었나요? 이 앞에도 바닥을 찍을 때 역사적인 바닥을 찍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어딘가 올라갔다 사이클이니까 또다시 꺾어지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모든 사람이 공포였었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배팅을 쏠 것인가 할 때는 그 노하우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거든요. 얘가 역법으로 들어와 있구나. 얘가 올라갈 때 여기가 과일거리 들어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올라갈 때 내가 여기서 잔뜩 갖고 있다가 마지막 꼭질 때까지 끝까지 가져야 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간중간에 내가 얘는 조정 받겠구나라는 걸 알고 버티는 거 하고 생파 모르고 있다가 두들겨 맞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노하우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5일선 바디, 음포선, 요 내용들을 꼭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2633이 뭔가 이 부분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얘가 주가가 내려갈 때 어디서 뜰 것인가 요걸 우리가 가늠할 때도 매우 중요한 노하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주식 근력이 어떻게 한 번에 쌓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이 다가온다고 내가 여름에 나가서 내가 수영복 입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센터에 가서 막 운동한다고 해서 알통이 생기고 금세 그 몸매 라인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해야 거기서부터 소위 근력이 생기듯이 주식 근력도 자꾸만 듣고 하면서 내 주식 근력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I can do it. 그리고 저희 수제자분들, 찐팬분들이 you can do it. 항상 제가 부르짖는 우리 한꺼번에 같이 가는 together.
우리가 같이 위켄드 윗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정받는 상태 속에서 2633은 어떤 의미점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께는 자주 노출시켰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보시죠. 바로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맨날 제가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는 엄마 따라. 주가 우리 심지어 우리 앵커분이 같이 옆에 얘기했는데 아가는 엄마 따라가고요. 주가는 이평선 따라. 이평선 따라갑니다. 정확하게는 이평선 기울기 따라갑니다. 너 이평선 너 왜 생겼니? 캔들은 추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얘를 분석한다면 이거 무슨 얘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쁜데 근데 이평선 뭐라고 해석하냐면 앞으로도 나빠요. 이걸 죽음의 캔들 4번 캔들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나쁜데 앞으로도 나쁜 겁니다. 작년에 그토록 하락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줄어드니까 하락장인 거 알아도 비가 와서 내가 우산을 써도 어차피 땅바닥에 튀기는 그 빗방울에 아니면 양쪽 어깨가 접기는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온몸이 적지는 않잖아요. 내가 알고 매매하면은.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려가면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선을 픽스 이평선이다라고 하고 다른 이평선들은 플렉서블 이평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캔들에 가까이 있는 이평선에 영향을 받아요. 촛불 이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탁구장에서 탁구공 하나를 놓고 서로 입김으로 불어봤을 겁니다. 그 공이 누구의 영향을 받던가요?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내가 후 불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후 불면 이쪽으로 오죠. 우리가 촛불 이론 부는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요. 그건 얘 밑에서는 얘가 올라가는 상승 기울기니까 얘는 철저하게 무슨 역할을 해준 거냐면 얘가 지선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위에 뭐가 걸렸느냐? 바로 24개월 이동평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평수에 아마 여러분 숫자는 안 볼 텐데 요 밑에 숫자를 보면 이게 2633입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막 도랑을 통해서 막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얘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이동평수를 터시키지 않으면 얘는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내려가요. 마치 아무리 우리가 왜 가까다가 뉴스에 나오면은 강아지나 심지어는 소까지도 막 수영을 쳐서 가는데 물살이 휩쓸리면 그 물살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커팅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2630 위로 갈 때 꼬랑지 보이시죠? 이게 커팅이 나는 겁니다. 내려가는 이동평균선에 커팅을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2633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결정이 나오겠죠. 어떤 결정이요? 이것 봐라. 여러분들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알았어. 지금의 장은 조정이야. 근데 그 조정이 끝난 조정이야? 아니야. 그럴 때 아까 우리가 5일선 바디였잖아요. 얘 영역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작이 끝났어 안 끝났어의 추세의 영역은 5일선에 달리는 고드림이 아니라 6개월선에 달리는 고드림입니다. 왜? 이게 펀더멘탈 선이고 기업의 재고 사이클은요. 바로 이렇게 당겨야 이 작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얘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이건 정거장이에요. 어디 위에서 있을 때? 6개월선 위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다가 위에 걸린 라인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선, 추세의 기준선이 6개월씩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현재 상태에서는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 기울기가 강한 거, 크로스가 돼도 얘가 여기를 크로스를 시켜도 얘가 턴하지 않으면 얘는 이동평선 따라 움직이는 걸 CT 존이다라고 하는데 2630선에서 그렇게 꺾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꼭 알아야 될 거, 그거 뭐냐?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쪽 그림을 보이기 위해서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주가에서 30분을 쳐보시죠.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대 얘는 친절합니다. 왜? 얘가 올라갈 때 1, 2, 3, 4, 5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아주 꺾어지는 나 지금부터 조정받을게 라는 걸 예고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음에도 또 옵니다. 얘는 좀 이따가 제가 맨 막판에 수익 그러면 이 장이 뜰 때 어떻게 뜨나요를 분석할 때도 얘를 갖고 분석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시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걸 왜 사람들 모를까요? 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얘가 다시 뜰 때는 어떻게 뜰까라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부터는 하대요 분석이었거든요. 아, 우리가 차트를 보고 얘는 올라갈 때 얘가 C존이었구나. 얘는 올라갈 때 여기서는 32 쌍봉이었구나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그 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네가 조종으로 내려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안에는 바로 원재는 제로팔에 있었습니다. 가보시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점도표 그림입니다. 중앙값이 5.1에서 5.6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리를 앞으로도 2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미 연준은 시장을 하나 이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은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은 물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거 말고 금리를 내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전초적 뭘까 할 때는 바로 양적 긴축을 둔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연말 쪽으로 갈수록 그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엄청난 파괴를 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얘가 나왔네요. 그럼 주가는 어떤 방향에 흠질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바로 경기가 얕은 침체 있는지 깊은 침체 있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더 올리면 경기가 버틸 수 있겠어? 야 진짜 이러다가 경기가 침체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미국이 제롬 파웰이 이번에 상하원에 출석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연타석으로 때려버리니까 시장은 그럼 진짜 금리 인상 이거 세게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게 주변국 쪽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확산 주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50bp를 올렸습니다. 서프라이즈죠. 20bp 정도는 올릴 수 있겠어. 근데 다시 빅스텝으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연준의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한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려야 됩니다. 어디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금리가 시간만 지나면 이제는 방향을 하단으로 꺾는 것이 아니냐라는 확률을 최소한 51%로 가져가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go, stop and go. 시장은 그러면 다시 긴축의 시대로 더 간다는 건가? 왜? 잡히질 않아요. 영국이요. 그래서 요새 영국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싼 노동력도 없고 싼 물건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영국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대니까 미국의 2배 이상의 금리에 쏠리고 있죠. 바로 EU 탈퇴를 무지하게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죠. 야, 우리가 EU 탈퇴할까 말까 그럴 때 많은 영국 국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는 쇼킹했습니다. 근데 EU가 뭐야? EU가 탈퇴하는 게 뭐야? 모르고 투표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왜 한류붐 그러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논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카페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다가 화장실 가면 거기다가 노트북도 놓고 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핸드폰도 놓고 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핸드백도 놓고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저걸 저렇게 놓고 가도 돼? 그게 정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를 걸을 때 핸드백을 뒤로 걸고 가면 그 사람들 쇼킹하다는 겁니다. 아니 핸드백을 뒤로 걸어도 돼? 여러분들 예전에 삼성에서 광고하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이 새벽에 뛰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여자 혼자서 조깅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치안 1위로 꼽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2등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들이 놀라는 거. 아니 택배가 문 앞에 와 있는데 이걸 안 가져가? 그걸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보다 윗세대였던 그 많은 공들은 저희 부모님 특히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이라고 비난했던 나는 배고프게 살고 나는 진짜 허드렛이라고 살지만 내 자식만큼은 그런 곳에는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바로 우리의 민족성과 같이 되면서 그런 걸 지키는 겁니다. 남의 물건은 손대지 않는다고 하는 그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일상처럼 당연한 건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특이하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K컬처로 가고
K푸드로 가고 요새는 K방산 쪽으로 가고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투표를 할 때 이후에 탈퇴하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탈퇴한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들은 얼굴도 쉬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많이 배우고 다 그런 것 같지만 노. 진짜 놀라운 교육열이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되지 않았냐. 예상 밖에 비슷해. 그런데 얘네만 그랬나요? 아니죠. 지금 영란이 이런 데는요. 미국이 가다가 미국보다도 더 먼저 가장 먼저 금리 올렸던 나라거든요. 가장 먼저 올리고 가장 스톱했던 나라인데 다시 빅스텝으로 가? 근데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 어라? 이것 봐라. 터키까지 그러네. 터키는 오히려 거꾸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8.5에서 550bp. 여러분들 55가 아닙니다. 앵커님 이거 55가 아니에요. 550이에요. 5.5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5.5를. 놀랍죠? 2021년 이후에 소위 처음으로 피벗은 정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축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축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쩌면 경기 침체 갈 곳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내부적에 깔리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 우리는 딴 거보다도 이렇게 미국에서 다시 강화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바로 연결된 것이 바로 환율을 자극하기 시작했죠. 환율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국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깨고 얘가 지금 밑에서 또 턴하게 된 계기도 제너팔이 연타석으로 해서 하원과 상원,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자담회가 있죠. 거기에 또 신경이 쏘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이번 주에 거래 동향을 보면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 더 나왔죠.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또 대만,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관찰 대상국. 야, 너희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웃기는 게 있죠. 참 세상은 계급순인가요? 일본이 제외당했죠. 근데 이거 일본 보십시오. 그냥 주변에서 혹시 일본에 여행 간 사람 아니면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엔화가 똥가십니다. 초엔저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빠졌는데 그죠? 여기도 빠졌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냐는 거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본 제품과 부딪히는데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싼 제품에 승부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본과 불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엔저가 나온 것이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엔저는 2006년도 영역. 그러니까 2006년도는 그때 지금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엔화가 왜 이렇게 똥값을 가는지를 보려면 세 번째인데 미국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금리를 17번 FOMC마다 매번 금리 올렸죠. 그러니까 이때 금리가 미국이 1%대였는데 금리가 5.25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그때 일본은 가만히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엔화가 내려오고 있나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대 올라갔는데 일본은 그대로 있죠. 마이너스 금리 쪽이잖아요.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 다 올리는데 일본은 올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6년 때와 마찬가지로 엔저 현상이 나타났고 한 번 더 있었죠. 이렇게 초엔저가 나타나는 게 2015년도에. 왜? 지금은 죽었지만 아베노믹스, 돈풀기 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일본은 그대로. 그다음에 돈풀기 정책 2015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초반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혹시 사회자님 네. 와타나베 부인 기억나세요? 와타나베 부인 기억나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이 금리가 초저금리고 돈가치가 없는 일본 돈을 싸들고 이 돈을 갖다가 받아서 얻다가 외국에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엔캐리 와타나베 부인이 돈을 싸들고 온다. 그때 그 기억만큼 이 일본의 엔화가 이렇게 밑으로 똥값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다소 좀 불리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분석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환율을 자극하다 보니까 상대적 시장은 좀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중국이잖아요. 너 주가 왜 이렇게 내려가냐 할 때는 환율도 환율이지만
얘가 주변 국가들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본다면 또 하나의 모습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내려오고 있죠. 얘네들은 경기가 리오프닝 되면서 좋아지지 않겠어 그러는데 이게 예상을 깨고 안 좋고, 그다음에 부양책을 기대했는데 그 부양책, 소위 얘기하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도 작았다. 시장에서 한 1.5 정도를 봤는데 1밖에 안 되면서 야, 이거 예상보다는 좀 부양책 작지 않아?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우리도 동반 내려간 부분들도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께 결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그러면 지금 주변에서 경기 침체된 얘기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중요한 데이터가 꽂히고 있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보실까요? 첫 번째 데이터. 자, 보시죠. 미국의 신규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금 3주 연속에서 26만 대를 돌파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보다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코로나 때보다, 여기 있네요.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도 노동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차의 문제이지 결국은 미국이 경기가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분위기 속에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월가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을 10시 반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야, 결국에는 시기가 늦게 나올 뿐이지. 왜냐하면 금리를 보통 올렸을 때 작년 3월부터 올렸으니까 최소 1년은 지나봐야지 알지 않겠니?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 증권사에서는 미국의 주가를 이미 상반기에 나쁘게 봤죠.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하면서 다시 또 보면 하지만 이건 여긴 틀렸지만 얘는 하반기에 나쁠 거야 라고 보는 그 근거에는 바로 경기 침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주 연속 26만 원대인데 이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하고 2021년 이후에 이 노동이 심하게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경기가 꺾어질까요? 이때 주변 분들의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죠. 제니 렐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는 위험이 낮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 한번 볼까요?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시장이, 우리 항상 기승전 주가잖아요. 우리가 경제 분석도 하는 것도 기승전. 그래서 주가는 어떤 건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때 또 하나 객관적인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표를 보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시장은 반응하고 있냐? 근데 지금까지는 최소 아닙니다. 왜? 그때 제가 자주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잠깐 보시죠. 이쪽 게 원래 오리지널 빅스 지수고요. 얘가 12, 13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여기가 바로 2020년도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빅스가 여기 있었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끝에 하나 꿀팁. 그때 실제로 보실 때는 빅스 Y나 아니면 빅스 M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내가 뭔가 해결해야겠다 그럴 때는 빅스 M은 미디엄 텀이거든요. 빅스 Y가 빨리 반응하거든요. 빅스 Y를 쏘시면 됩니다. 근데 빅스 Y 한번 보시죠. 빅스 Y를 보시면 여기 뭐 3월 달에 빅스 Y가 여기 있다가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아직 얘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월가 일부 분위기가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 참가자들은 아직 경기 침체 쪽에다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있다는 데이터가 빅스 Y 지수니까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현재 주가가 마디존이라고 부르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래프가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이쪽 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조정할 때 여러분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봉은 절대 그냥 죽지 않는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그냥 죽을 리가 있느냐. 반드시 외봉은 뜹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화려하게 뭔가 올라갔잖아요. 내려가면 반드시 뜹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을 갖고 있어 많은 수익을 주는 사람한테는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일부는 매도를 때려야겠지만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 외부로 조정받을 때는 내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마틸의 영역이 120과 240의 영역이 밑에서 올라가는 걸 상승 추세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 그려 보십시오. 주가가 꺾을 때 어떻게 꺾어져요? 이렇게 로우 캔들로 꺾어집니다. 1, 2, 20 가가. 더군다나 세력형 가가로 꺾어질 때 꺾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얘는 여기가 완전히 죽어 있죠. 거꾸로 얘는 역별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걸 트렌드 팔로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종합은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뭐 대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마틴 속에 있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주쳐서 꺾어지는 걸 알겠는데 외봉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년 고루 외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장녀 같은 장애도 나쁠 땐 나쁘다고 하고 중보다 나쁘고 깡통 나온다고 하죠. 지금 장은 2630선 위는 조심해라. 여기서 32시 쌍봉 주고 오바도 주면 거기서부터 시작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소, 중, 대 조정 중에서 소에 조정해 나갑니다. 다만 코삭은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약간 그건 고난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10시 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외봉은 다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이 20이 외부로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꺾어지면 20이 쌍봉이거든요.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현재 주가 흐름에서 다시 한번요. 2630선 어떤 좀 위에 라인에서 이렇게 오바를 주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올킬 구간에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 꼭 이걸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음포선 더군다나 이걸 V홈이라고 그러죠. 급락급등으로는 장이 못 올라갑니다. 급락급등 완만턴 이걸 내가 알아야 다음에 이번에 실수했어도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 소프트웨어와 마지막 라스트진 한 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좋아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환율 얘기를 할 때 물론 주변국들의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의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통계가 나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수출을 보면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 요 내용들이 쭉 요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아직까지 반도체가 좀 힘들고 거기에 여전히 좋아지는데 1등 공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라든지 선박 쪽이죠. 아까 제가 이제는 일본 제품을 붙였을 때 반드시 우리나라 현대차가 싸서 잘 팔린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나쁘진 않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들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은 3분기, 5월 3분기입니다. 3분기에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8.7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6분기 만에 처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 실적을 끌고 오고 있는데 얘가 조정받는 것은 너 마디존이 끝난 이럴 때 아직은 얘는 마디존이 끝난 게 아닌 거죠. 결국 얘는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이 구간에 다시 주가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그러면 어떻게 떠요? 언제 떠요가 아니라 어떻게 떠요? 전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어떻게 뜰까? 어떻게 꺾어질까? 30, 20이 쌍문을 꺾어지고 얘가 오버되면 얘가 준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이겁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얘가 올라가다 꺾었을 때 위로 5파동 다음에 30, 20이 쌍봉을 줬죠. 데칼코마니다 반대로. 지금 얘는 내려올 때 5파동권에 와 있거든요. 분봉이. 얘가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얘가 다시 뜰 때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30, 20이 쌍바닥을 줄 때 이때 타임입니다. 거듭 말씀만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10시 반에 2부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그래서 얘가 뭘 주느냐. 이렇게 5일선 바디 코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엔드. 그럼 얘를 준 다음에 거꾸로 5일선 위에 바디 코스 나올 때 네가 드디어 가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얘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왜 조정받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왜 조정받았냐. 나머지 중요한 것은 실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이 조정은 이미 저희 방송 계속 들었던 분들은 마디존의 영역에 와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다음에 얘가 마디존 올 때 내가 되도록이면 얘가 마디존 오는구나. 내가 알고 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가는 반복됩니다. 역사도 반복됩니다. 내가 지금 놓쳤어도 내가 오늘 초보라고 해서 나의 내일도 내가 초보는 아니라는 거. 그날을 위해서 투게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